네, 안녕하세요. 투자타운데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강점과 적정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는 달리 이런 암호화폐는 가격을 예측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예측하기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강점들을 살펴보면서 이 정도 가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할 뿐이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이든 간에 다 수긍이 되는 그런 화폐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정 가격은 마지막에 나올 것이고, 비트코인의 강점을 한 20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살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기의 금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POW 시스템을 하고 있죠. POW란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 채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S라고 하는데, POS 같은 경우에는 지분 증명이라고 하죠. 따라서 전기를 막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OW가 안 좋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POS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채굴하는데 비용이라고 봤을 때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분이 많이 있으면은 주식 같은 배당 개념으로 코인이 채굴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POW는 전기를 투자한 만큼 코인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코인이 많이 나올 테니까, 비트코인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는 그런 나쁜 코인이구나, 전기를 사용하는 POW는 나쁜 코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POW 코인이 좋은 거고 비트코인이 좋은 겁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POS 등과 같은 채굴에 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나와 있듯이 전기를 금융화 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이 뭐죠? 금융이란 것은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은 쪽에서 부족한 것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는 우리 은행 시스템과 유사하죠. 은행은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지금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100만원 예금을 하고, 은행은 지급 준비율에 맞춰서 예를 들어 20만원 정도는 은행에 놔두고 나머지 80만원을 다른 B에게, 돈 준 사람은 A라 하고 은행을 C라 하고 B라고 했을 때 나머지 80만원을 B에게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 금액은 100만원인데 우리는 180만원의 그런 실제 자본이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은행이 도와주고, 이런 게 바로 금융이죠. 최소한의 그런 재화로 최대의 그런 효용을 누리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이번엔 이게 전기입니다. 전기는 부족하다고 하죠. 부족하다고 하고 전기를 생산할 때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를 아껴 써야 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는 부족하기도 하지만 전기가 남기도 합니다. 전기가 왜 남을까요? 발전소 같은 데 보면은 전기를 생산하다가 이제 전기가 이제 충분해서 멈춰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라던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로 이런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가 있죠. 뭐 풍력, 태양력 같은 게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전소를 굴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를 충분하게끔 계속 생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필요한 것보다 더 전기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계절이라던가 그런 곳에서는 전기가 남겠죠. 이런 전기를 버리는 데에도 환경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테슬라라던가 여러 가지 기업들은 배터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는 아직까지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비트코인과 같은 POW 코인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남는 곳에서, 여기서 전기가 많이 남는다고 하죠.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란 곳에서 전기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여기서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파는 거죠. 이렇게 남는 전기를 가지고 전기를 파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를 옮길 때는 상당히 버리는 전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을 채굴하게 된다면 어차피 버리는 전기이기 때문에 그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런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전기를 버리는데 드는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기료를 긴박하게 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으로 이제 충분히 발전소에서 추가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그런 가격 상승을 해야 되는 압박을 조금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한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기 가격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전이 이제 흑자에서 벗어난 지는 오래가 되었고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가격을 올림으로써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게끔 하는 게 지금 한전이 전기 가격을 올리는 그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한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비트코인 채굴을,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에 정부 보고서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지만 여러 해외 사례를 들면서 비트코인과 같은 이런 POW 채굴이 전기 산업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기의 그런 발전소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을 준다, 이런 뉘앙스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따라서 한국도 이제 점차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비트코인. 탄소 배출권이 훨씬 더 비트코인보다 낫지 않냐.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채굴할 때 전기를 씁니다. 그러면은 전기를 안 쓰는 탄소 배출권으로 발전소가 수익을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기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전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 파괴,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고 하는 나라는 아마 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더 우월한 전략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가 있고, 풍력, 태양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줄 만큼 환경 파괴는 다소 작고, 또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하는데 초기 진입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금 환경적인 요인이 잘 맞지 않는 곳이면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도입하게 되면은 풍력과 태양력은 주기적으로 받는 거죠. 주기적으로 받는 건데, 이런 태양력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상당히 전기가 많이 들어오겠죠. 하지만 밤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남는 전기가 발생할 것이고, 여기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유치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은 훨씬 더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시도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비트코인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다,
또한 전기의 금융화로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도와주고, 이로써 우리는 전기의 금융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코인이 뭐냐면, 더라는 거는 약간 좀 대표성을 띠는 그런 거죠. 그래서 더코인이 비트코인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나 비트코인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은 비트코인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리플이라던가 이더리움이라던가 이런 걸 매매하고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 말은 즉슨 비트코인이 그 코인 자체로 쓰인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첫 번째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가장 지금 시가총액이 비싼 암호화폐이기도 하고, 가장 유명한 코인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코인이 매칭이 되는 부분으로서 코인 대신 비트코인이라고 말해도 아무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그런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인의 속성은 우리가 화폐라고 하면 가장 떠올리기 쉬운 건 달러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라던가 그럴 경우에 돈을 받고 돈을 전송하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화폐 중에선 달러, 암호화폐 중에선 비트코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급한 전쟁 시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전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더코인 문제는 비트코인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탈중앙화가 있습니다. 탈중앙화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다 찍겠습니다. 이왕 킨 거. 탈중앙화는 중앙화라고 좋은 건 아니고, 또 탈중앙화라고 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빗과 비트코인이 하시는 분들이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이건데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탈중앙화가 가장 좋은 것이고, 중앙화적인 부분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중앙화적인 부분을 강점으로써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3분의 1, 2분의 1 따라온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화의 그런 장점을 무시한다면 이거는 눈앞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탈중앙화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중앙화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단점적인 부분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탈중앙화의 그런 강점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탈중앙화적인 암호화폐가 무엇이냐, 그런 자산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그것은 비트코인이 되겠죠.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서 주체가 없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타 암호화폐라든가 자산에 비해서 말이죠. 그래서 탈중앙화를 가장 잘 이루고 있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강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거를 해치거나 그런 게 불가능한 거죠. 망치거나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당연히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의 더 코인 자리를 맡고 있는 비트코인의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메타버스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서플라이 체인적인 부분에서도 기업들이 많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던가, 정부에서도 이제 슬슬 암호화폐 규제를 푼다던가, 이런 암호화폐의 그런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개인들이 인지하면은 개인들이라던가 기업들이라던가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겠고,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다섯 번째, 통화시장의 붕괴입니다. 통화시장이 붕괴하고 이제 나라가 혼잡하면 혼잡할수록 비트코인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왜냐? 탈중앙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원화, 미국의 달러라던가 일본의 엔화도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국가의 움직임으로써 자꾸 그 자국 화폐에
가치가 떨어지고 신뢰가 잃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금리를 마음대로 이제 올리거나 내리고 화폐를 막 풀어버리고,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탈중앙화적인 가장 그런 부분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통화시장의 붕괴가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POW와 연관이 있습니다. 채굴할 때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코인을 얻습니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없이 코인을 화폐를 막 찍어내고, 그것을 또 이제 일을 해야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라던가 혹은 정부의 복지 차원에서 돈을 막 뿌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몰 비용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이라던가 행동이기 때문에 매몰 비용의 그런 중요성을 화폐들이 많이 손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무조건 비트코인을 얻으려면은 어떤 특정 사람이 특정 의도로 준다던가 하는 게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는 채굴을 하거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 지금은 4천만 원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해야만 비트코인 한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서 얻는 비트코인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팔지 못하고 하방 경직성이 강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비용이 중요하고, 이런 비용을 잘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강한 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미 됐고요. 반감기가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건데 디플레이션 자산입니다. 정부는 가면 갈수록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에 반대에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4년에 한 번씩 그 발행량이 줄고 있죠. 2분의 1씩 줄고 있고, 이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채굴자들도 코인을 얻기 힘들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산과 그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나 화폐라고 표현하는 게 더, 화폐라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더 부각이 되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냉전 시대의 쉼터, 나라들이 많이 냉전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한때는 세계화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다시 탈세계화가 되었습니다. 탈세계화가 되면서 여러 국가들은 서로 냉정한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우러 전쟁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대만 침공 설도 돌고 있고, 이렇게 각 국가들의 아까 앞에서 말한 화폐 통화시장의 붕괴와 비슷한 느낌으로써 냉전 시대가 되면은, 그런 냉전 시대 때 국가들이라던가 개인들이 좀 믿을 수 있는 화폐, 믿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주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삼성전자를 하면은 한국에서 가장 크고 거대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거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가지 그런 최악의 변수들을 생각하면은 삼성전자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내부자 간의 갈등이라던가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가 돼 있고, 그런 한쪽 국가에 의한 그런 기반 시설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주식과 같은 이런 냉전 시대 속에서 개인들이라던가 기업, 정부들에게 어떤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화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덟 번째로 이제 강점을 이걸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아홉 번째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암호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치가 없다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인데요. 비트코인도 지금까지도 비트코인은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오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 그분이 먼저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것도 담지 않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가님이 노자 그분의 말씀을 빌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엔 어쨌든 그 말처럼 아무것도 있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왜죠? 실제로 거래소에서 한 개
4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죠. 가치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한 개 4천만 원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4천만 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주지의 사실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내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을 너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을 너가 안다는 것을 또 내가 알고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뭐 알고 모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 모른다는 것도 알고 모른다는 것을 알든 안다는 것을 알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게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내가 강하다는 건 아는데 강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몰라.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모르면 비트코인 가치가 가질 수 있기가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거래소라는 게 생기고 비트코인이 뉴스에 막 터지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비싸다는 것을 대부분 알 겁니다. 물론 해외 유튜버 보면은 100달러 가질래 100달러는 좀 에바고 1000달러 가질래 1비트코인 가질래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최근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가끔씩 1000달러를 선택한다는 거죠. 1000달러면 지금 130만 원입니다. 대략 아직까지도 1비트코인이 그냥 비트코인 자체가 허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물론 그런 사람도 아직 존재는 하지만 지금은 그리고 암호화폐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주지의 사실이 가장 더코인과 비슷한 맥락으로 가장 주지의 사실이 잘 확립되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1비트코인 하면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1비트코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고 너가 안다는 것도 내가 압니다. 따라서 주지의 사실이 성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은 교환을 할 때 비트코인 가지고 교환을 하더라도 서로 인정을 하겠죠. 이러한 게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우리나라는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70억을 돌파했나요? 돌파한 걸로 아는데 뭐 70억, 80억, 100억 뭐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인 선진국들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은 저출산, 특히 아시아권 나라는 저출산이 심각한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아마 계속 그럴 것이고 또 한 가지 큰 이유는 이제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수명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앞서 말한 그런 국가 간의 전쟁이라던가 혹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화라던가 뭐 곡물, 식량, 뭐 에너지 같은 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우주에서 뭐 우주 산업 같은 걸로 그런 걸 늘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디폴트 값은 인구 증가로 인해서 좀 국가 간의 그런 전쟁 같은 거라던가 그런 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주목받는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주목받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 중 한 개가 인구의 증가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제 최종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인 은행에서 우리가 A에서 B로 B의 사람으로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10만원을 전송을 할 때 만약 내가 잘못 보냈으면 C라는 은행한테 말하나요? 그죠? 말해가지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한번 전송하면 끝이죠. 실제로 1비트코인 보냈는데 제가 말합니다. 잘못 보냈어. B가 착해서 돌려주면 뭐 잘 된 거고 B가 만약에 안 돌려준다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제 최종성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중간에 개입하는 자가 없다.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중앙성을 띈다는 것이고 이런 게 불가능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좋아하고 이런 거에 간섭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면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겠죠. 12번째 인플레이션 사태입니다. 인플레이션 사태
발생함으로써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반감기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계속해서 1년에 발행하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적용되어 2분의 1씩 줄어듭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사태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비트코인을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더 하게끔 만들어질 겁니다. 13번째, 지정학 위기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특정 국가의 자산을 화폐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비트코인 참 좋습니다. 14번째, 위조지폐의 확산과 발전. 중국에서 위조지폐를 상당히 잘 만든다고 합니다. 북한도 그랬나? 어쨌든 이런 위조지폐가 발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죠? 위조지폐 참 뭐 같다. 이런 위조지폐를 막을 수 있으면은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되지만 비트코인으로 전송하면 문제가 없겠죠. 플러스 비트코인 종이지갑을 만든다면 비트코인 종이지갑으로 이런 위조지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종이지갑도 물론 위조라던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런 걸 또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모비기 하는 이런 비트코인 지갑 사업이 번창한다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15번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블루오션, 비트코인은 계속 지금도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보면은 정말 모릅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왜 사야 되고, 비트코인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왜 사야 되고 비트코인의 강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모르고 그 대단하신 윗분들도 그렇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이런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계몽을 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겠죠. 16번째, 인류 은행들끼리 서로 교환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1일물이라고 하는 서로 같은 은행들끼리 담보 1일 담보로 해주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하루 담보라고 해도 만약에 하루 만에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막 캐나다, B가 뭐라고 하죠? 브라질. 근데 그러니까 막 하다가 B가 막 망해요. B 나라가, 브라질이 망해요. 그러면은 B한테 돈을 A한테 돈을 꾼 B가 망했기 때문에 A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거 1일 담보로 왔다 갔다 할 때 실물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실제가 가도 수수료가 상당히 적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몇 개가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번 거래가 되는지, 그런 트랜잭션 횟수라던가 용량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 때 상당히 비트코인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번째, 큰손들의 매수. 아까 전에 15번째인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만약 큰손들이 매수를 할 때마다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겠죠. 큰손들은 자금 세탁이라던가, 중국 분들은 아마 정부에게 그런 자신의 내가 얼마가 있고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통제받기가 싫어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자들은 그렇겠지만 특히 중국은 그런 게 심하기 때문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큰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저도 그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는 되게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되게 비트코인에 대해 아냐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힌트를 주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들 뭘 들고 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금을 들고 가겠다 있었고, 아무것도 안 들고 가겠다, 어쩌고 하겠냐, 그냥 가족들 해외로 보내고 나는 전쟁 나면은 도울 거 있으면 돕고 해야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직도 부자들은 모른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부자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보력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런 큰 개인들, 큰 손을 가진 개인들, 기업들, 정부들이 알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성을 가면 갈수록 냉전 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매수했을 때 비트코인은 상승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8번째, 법정화폐로 쓴다. 뭐 일본도 법정화폐로 지정을 한 것 같고,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인가요? 거기도 하고 쓰고 있고, 이렇게 각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게끔 했을 때, 비트코인은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도 비트코인은 이제 법정화폐로 써도 될 만큼의 어떤 안전성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실제로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지의 사실로 각인시켜버린 행위가 바로 이 법정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화폐로 등록을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이 올라가겠죠. 19번째, 해지용 자산 활용, 디플레이션 자산. 인플레이션 자산, 내가 그냥 원화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하락되니까 이것에 해지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겠구나.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디플레이션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지용으로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지로 자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번째, 우상향하는 자산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기술적이라던가 그런 걸 제외하고도 안전성이라던가 시계열 분석으로 봐도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파동이 크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큰 강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상향하고 있는 자산이다.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코인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무슨 차트냐면은 이러다가 빵 터지고 이래요. 혹은 시작할 때 빵 터지고 이러다가.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이렇게 가는 자산, 혹은 스테이블 뭐 그런 것처럼 뭐 안전성을 추구한다던가 뭐 그래서 뭐 한 이 정도인 코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코인이 있을까요?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로 모빅. 됐고, 다음으로 21번째, 반감기. 그거죠. 반감기가 올 때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은 반감기가 오면은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한번 푹 꺼졌다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반감기가 앞으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이제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반감기가 오면은 비트코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구나, 비트코인이 2배, 3배, 4배 가는구나. 물론 예전처럼 막 20배, 뭐 80배 뭐 이건 아니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는 계속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가격 상승을 할 때, 반감기가 올 때 이런 추가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강점으로 꼽아봤습니다. 22번째, 중요하죠. 투자를 안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으면 SEC에서 막 시비를 걸어요. 너희 증가는 아니냐. 하지만 투자를 받지 않으면 얘네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거죠. 이더리움도 지금 투자를 받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비탈린이 투자를 받긴 했으나 어차피 비트코인 못 잡는데 이더리움 잡아서 뭐하냐 라는 느낌으로다가, 이더리움도 시비를 가끔씩 걸긴 걸지만 그래도 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확정 지어서 말할 확률은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 이 둘을 하드포크한 코인들, 캐시, 클래식, 그리고 우리의 모비크, 이런 코인들이 지금 증권 시비에 걸리지 않죠. 왜냐면 투자를 안 받거나 투자를 받긴 받았으나 이미 시총이 너무 거대해졌기 때문에 라던가 의미가 없어서, 뭐 이런 코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에 안 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안 받는 것이고, 비트코인은 투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팔죠. 이거랑 같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방금 보고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적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앞으로도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시비는 걸릴 걱정이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팔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적은 개인이 큰 물량을 가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1인 뭐 한 명당 살 수 있는 개수를 정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팔았을 때 뭐 ICO라던가 이런 거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점 중 한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팔지 않는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24번째, 이제 다 와갑니다. 자, NFT입니다. NFT 비트코인에서 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컬러드 코인인가 그걸로 옛날부터 말이 나왔고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레이어 2 이용해가지고 이번에 오디너스 뭐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충분히 NFT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는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가지 면으로도 뭐 소울바운드가 아니라 원래 그 뭐라고 하죠, 신원인증, 이건 한국말이고 어쨌든 뭐 이런 신원인증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비록 거품이 많고 지금은 NFT 붐이 꺼지면서 대부분의 NFT들이 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NFT는 이런 뭐랄까요, 뭐 원숭이 그림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제로 뭘 담고 있고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NFT가 많이 나와줘야 되고, 이제 앞으로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NFT의 중요성이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소외된 국가들이 들어오게 도와주죠. 비트코인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폭력과 뭐죠? 폭력과 주먹 같은 것 같은데, 이런 게 필요 없는 신뢰 시스템입니다. A, B, A, C가 있고 C가 중재인이에요. A랑 B랑 뭐 교환하는데 A가 B한테 뭘 받고 A가 B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럼 C가 A한테 가가지고 너 뭐하냐 하면서 주먹질을 하죠. 혹은 B가 직접 가가지고 너 왜 돈 안 줘 하면서 주먹질을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폭력이나 그런 뭐라고 하죠? 규제? 이런 거가 필요 없이 이런 서플라이 체인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돌아가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소외된 국가들이 이런 걸 할 때 그 나라가 이런 게 잘 제정이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던가 교류를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에 의지하기도 하고 하는데, 비트코인이라던가 모빅 같은 그런 암호화폐가, 여기선 비트코인이니까 비트코인이 이런 거에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점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25가지네요. 25가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가지까지 하니까 시간이 10분 넘어서 10분 넘으면은 유튜브 국룰이 10분 넘었을 때 한번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끊으려고 했는데 이걸 또 이 주제로 한다는 것은 조금 오늘 끝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상 다 해보니까 금방금방 끝난 것은 아니고 38분이 걸렸네요. 어쨌든 상당히 쉽지가 않고 지금 목이 좀 아픈데 감기도 약간 걸려서 어쨌든 끝냈습니다. 비트코인 상당히 빅딩이고 중요합니다. 제가 모비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 돈이 없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비트코인에 다 넣을 생각입니다. 정말로 그만큼 비트코인은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작가님도 그러시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모빅으로 옵니다. 왜냐? 자연스럽게 온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을 이해했을 때 모빅의 그런 프로젝트를 들으면은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고 상당히 좋은 그런 타 알트의 그런 스캠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안 드릴 뻔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얼마냐? 적정 가격, 저는 비트코인이 적어도 20억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창피할 정도로 좀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강점들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나 있고, 이것을 앞으로 이때까지 보여준,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그런 장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한 20억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20억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